장관님, 의견을 나눴습니까?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아마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조금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세요?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 만들고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꾸렸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행안부하고 해서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여러 그러면 내용은 국조실과 행안부와 함께 지금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청장님? 예, 자문을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행자부하고 국조실에 자문을 구해놨고요. 어떻게 자문을 구했는지 법제처에? 예, 공문으로 해갖고 행안부하고 국조실 자문을 자, 공문 주십시오. 얻어갖고, 예, 그걸 가지고. 공문 주시라고요. 법제처에. 법제처에 준 거 주시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조사 활동의 주요 대상이 경찰 내부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에 어떠한 강제성도 있지 않은 바 해당 훈령은 적법하다는 의견. 이 입법조사처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우리 국회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이 법제처에서 적법 여부가 나오는 데까지 혹은 법적으로 구비를 하고 이 위원회를 재가동할 생각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완비가 될 때까지 혹은 법제처에서 이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완전히 마련하고 다시 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온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일반적인 실무적인 거는 제가 훈령을 말씀드릴게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조사 대상에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조사활동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법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훈령에 규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이 훈령에 예. 경찰청에서 만든 훈령입니다. 진상조사 사건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진상조사 사건 관계인,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자, 그러면 내부 경찰관 외에 일반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할 수 있는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는 아니,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민간 조사원하고 예. 경찰 조사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 훈령에 근거해서.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내부 경찰관들의 문제입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제출을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훈령으로 안 되는 거 거기에 아니겠어요?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임의 규정입니까? 예. 이게 전부 다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 그거를 경찰청장님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조사 절차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행정조사 절차법 자체가 강제적인. 자, 이렇게 국회의원과 경찰청장 간에 법적인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이 논란이 있는 것을 법적인 절차를 완비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실 이유가 아니, 문제가 거부하는 게 생각한 아니고요. 것이고. 지금 조사가 시작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조사가 시작된 게 그러고 없고요. 법적으로 구비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실 생각 없냐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끼어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말할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요걸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네.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어저께 국정원 TF 소속 변호사 자살했습니다. 정모 변호사. 이재영 부장검사와 함께 국정원 TF에서 활동했던 정모 변호사가 수사받다가 자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상국 사장, 정몽원 회장, 윤희국 사장 자살기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이 보복이었다면 이 정모 변호사, 남상국 사장, 정몽원 회장 전부 보복인 것입니다. 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옷 벗은 경찰관들이나 민간인들이 수사 대상으로 몰리고 이분들이
다시 소환되고 자료 제출하고 이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는다면 이런 일들이 경찰의 남의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복적인 행위를 하다가는요. 제가 잠깐 저는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구성원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법적인 안정성, 적법성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거 하면요.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칩니다.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쳐요. 의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만비하고 할 제가 거고요. 이 훈령을 보고 진상조사 관계인 대항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 제출, 실질적인 수사입니다. 이런 훈령을 지금 하겠다고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띄우지 않았습니까? 띄우고도 그 다음에 위원들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편향된 인사고 실질적으로 시위 현장에서 사회를 하고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한테 이 진상조사위를 맡겼습니다. 민간위원 중에 편향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민간위원 중에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난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도 어떤 정부 제가 그 김달청 국정감사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어떤 이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편향된 분들, 시위를 주동하신 분들이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전직 경찰관, 현직 경찰관들은 소환해서 조사하고 피의자 만들고 또 경찰에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을 다시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경찰 여러분들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전제 자체가 이걸 통해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해볼까요? 이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불법이 명확한 거는 고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보십시오. 이 훈령에 근거해서 민간으로 고용된 10명의 민간 조사관과 경찰들이 일반 국민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훈령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겸비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거 외에 그런 조사 관련 없는 그럼 조사 행위에 들어갈 때는 법률에 기반하겠습니까? 법률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진상 조사 관계에 있어서 조사 관계는 법제처의 법리 해석과 그다음에 그 해석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겠습니까? 법제처의 해석을 일단 받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법률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행위로 제 의원실에 할 때마다 요약을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해양부 장관 아까 무슨 이야기하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 지적 중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서 우리가 휴게 시간 중에 정부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논의를 해서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청장님 답변 다 끝난 거죠? 네, 지금. 법적으로 완비하고 하십시오.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환경치료님 오후에 하세요. 자료 요구, 그럴 것 같아요.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20시 12분에 각 지방청에 이영학 사건 실종 수사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문서가 하달이 됩니다. 이 문서를 확정할 때까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관련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문서 수발신 기관 정확히 해서 좀 자료를 오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그 나중에 논의 과정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건 정리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결재를 한 시간이 오후 한 2, 3시로 기억됩니다. 그 전까지 논의를 해서 결재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하여튼 그 결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서 정확히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달할 때는 이 방안 요거 한 장만 계속 주시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